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바 디자인 패턴 강의를 맡은 김창호라고 합니다. 본서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출근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출근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와서 도보로 지하철역을 가서 지하철을 타고서 회사에 출근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팀 동료 중에 한 명은 지하철까지는 자전거로 갔다가 자전거를 파킹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제 출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집을 나와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출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회사까지 가는 집에서 나와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는 나름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비가 들지는 않고 걸어서 가니까 건강에 좋을 수 있겠지만, 힘이 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좀 단점이 있겠죠. 반면에 버스를 타고 가서 환승을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비용은 더 들 수는 있겠지만 힘이 덜 들고 빠르게 출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회사까지 출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패턴에는 어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자기 여건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런 나에게 주어진 문제, 출근이다라고 하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이다라고 정의해서 출근하는 방법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당구에서 3쿠션을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동선을 그려서 3쿠션을 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빨간 공의 좌측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하나 있겠죠. 3쿠션을 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쿠션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쳐서 들어가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빨간 공에 오른쪽을 쳐서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힘이 세니까 무작정 세게 쳐서 어떻게든 벽을 3번 맞춰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방법도 될 수는 있겠죠. 3쿠션을 치는 방법에는 지금 주어진 나에게 여건, 빨간 공이 보기와 같이 있는 이런 여건에서 내가 3쿠션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 방법이 될 거고, 세 가지 패턴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중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나,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출근할 때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고, 당구 3쿠션을 칠 때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세계로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한 개념들을 소프트웨어 세계로 넘겨와서 봤을 때, 내가 구현을 해야 될 비즈니스의 요구사항, 또는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을 풀 때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 어떠한 설계를 할 것인가가 디자인 패턴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할 거냐. 출근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떠한 설계 기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출근하는 방법처럼 정리해 놓은 것이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개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런 설계 기법들을 에릭 감마를 중심으로 한 4명의 교수님들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줄여서 Gang of Four, 줄여서 GO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객체지향적인 랭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유형들, 출근하는 방법을 정의하듯이 객체지향 랭귀지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리해 놓은 게 총 23가지이지만 이거는 객체지향적인 랭귀지가 갖고 있는 상속, 은익,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컴퓨터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두뇌 활동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이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 수 있고 매년 학술대회에서 이 패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새롭게 창안하는 새로운 패턴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개념입니다. 꼭 이 23개가 끝이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이 23가지만 알아도 충분하긴 합니다.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공부하는 것인가? 사실 패턴이 주는 그 이점은 이미 OOP가 주는 객체지향 랭귀지가 주는 이점들이죠. 보고 계신 것처럼 재활용성을 높인다거나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 확장이 용이하다, 이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 랭귀지를 쓰면서 얻는 이점들을 패턴을 객체지향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객체지향 랭귀지가 제공해준 이런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객체지향 랭귀지를 쓴다라고 이러한 이점들을 다 얻는 건 아니죠. 사실은 객체지향적인 랭귀지, 사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나가서도 많이 봤지만 C나 코블 같은 절차지향적인 어떤 그런 설계 기법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객체지향 개념을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적용한 예제로서 나와 있는 패턴을 활용을 해야 이런 이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객체지향을 사용한다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객체지향을 사용했을 때 얻는 이점, 이미 앞선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설계 기법들이 이런 이점들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들은 꼭 공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초에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요한 요소를 2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객체지향 랭귀지가 갖고 있는 3가지 특징과 MVC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나름 이 MVC 개념과 객체지향의 개념을 다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고 거기에 입각해서 클래스들을 만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완벽하다라고 자신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을 받고 거기서 보고서 내가 여지껏 설계했던 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계되어진 어떤 그런 유형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저는 깨우쳤어요. 그래서 공부를 혼자 하기는 좀 뭐하니까 동료한테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패턴은 이러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어떤 디자인 패턴에서 나와 있는 어떤 패턴의 용어들을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했던 그런 것들 패턴들이 이미 그 친구 소스에는 다 녹아져 있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23개의 패턴을 누군가 만들어낸 거고 그 사람들도 어떤 창의적인 패턴에 대해 설계 기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처럼 어떤 거기에 관련돼서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제 친구처럼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자바라든가 서블릿, EJB 또는 오픈소스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많은 그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패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앞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산출물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수학 미적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뭐 급수, 수열, 뭐 인수분해,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선제 조건으로 꼭 알아야지만이 미분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패턴을 공부할 때 필수 선제 조건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뭐 앞서 말한 MVC라든가 객체지향 랭귀지의 개념들은 들어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UML을 공부해야 되냐라고는 물어보세요. 근데 패턴을 설명하다 보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 뭐 객체와 객체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계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UML이다라고 하는 모델링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이걸 쓰는 거지, 이거를 굳이 몰라도 뭐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강의와 책에서는 UML을 최대한 사용을, 어떤 그런 이유로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알면 좋지만 몰라도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OOP에 대한 개념, 물론 여기 명시되지 않지만 OOP의 개념, 그 다음에 MVC에 대한 개념을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GOF에서 얘기한 23개의 패턴을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본 강의에서는, 본 서적에서는 이전에 했던 대부분 뭐 인터넷 강의라든가 서적에 나와 있는 것들이 패턴이다, A라는 패턴은 이런 것이다, B라는 패턴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또 패턴을 이해하기 쉬운 어떤 유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들을 적용하는 예제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있고, 또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패턴 혼자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방법에는 나름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패턴을 쓸 것인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패턴은 또 절대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과 항상 내가 갖고 이 A라는 패턴을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B라는 패턴이랑 또 같이 연계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맞물려서 쓰이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 강의와 서적에서는 어떤 패턴과 패턴의 연관 관계를 또 설명을 하고, 또 자바라는 랭귀지를 가지고 뭐 MVD라든가 모바일 쪽에도 개발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산 환경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패턴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제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 23가지의 패턴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혹시라도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좀 나름 차별을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좀 더 이 패턴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패턴과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져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차별점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